혁아, 뭐해? 바빠? 괜찮아 누나. 무슨 일 있어? 아니, 네 안부도 궁금하고 결혼 준비는 잘 돼가나 궁금해서 연락했지. 생각해보니 몇 주 전에 네가 가족들한테 결혼할 여자 소개해준 뒤로 연락을 통 못했더라고. 결혼 준비는 그럭저럭 잘하고 있어. 나보다는 여자친구가 바쁘지 뭐. 여자들은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 요즘은 드레스 고른다고 정신 없어. 아, 그래? 둘 사이에 별일은 없고? 나랑 내 여자친구? 갑자기 그건 왜? 혹시 뭐 들은 거라도 있는 거야? 들은 거? 역시 둘이 뭔 일이 있긴 있구나? 실은 지난번에 네 여자친구 봤을 때 이유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해 느낌이 좀 별로더라고. 괜히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봐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려서 결혼 준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연락해본 거야. 근데 혹시나가 역시나였네. 누나가 보기에 그랬어? 이런 게 여자의 육감이라는 건가? 사실은 결혼 준비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실망을 좀 많이 했거든. 실망? 아, 이래저래 일이 많았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이 많았다 그래?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재고 따지더라고. 연인 사이일 땐 나 부담 주기 싫다면서 더치페이도 꼬박꼬박하고 데이트할 때도 기름값 아깝다면서 나보고 차 끌고 오지 말라고 대중교통 이용하자던 사람이었다? 근데 결혼 준비하자마자 내가 50평대 아파트 해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더라? 황당해서 따지니 연애랑 결혼은 다르대. 이 모습을 보니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 뭐? 아니 50평대 아파트가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쉽게 얘기한대?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설마 알겠다고 한 건 아니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대출 좀 더 받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서. 뭐? 아휴 이 등신아 해달란다고 다 해주냐? 벌써부터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완전히 잡혀 살겠네 그래. 야 이렇게 소가리만 하지 말고 여자친구랑 각 잡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 너 혼자 끙끙 앓는다고 뭐 달라져? 당연히 몇 번이고 각 잡고 대화해봤지. 근데 여자친구 대답 듣고 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 남자가 여자보다 당연히 돈 더 많이 써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본인이야말로 나한테 실망했다 하더라고. 내가 프로포즈 할 때 준 반지도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솔직히 좀 그랬고 남들은 프로포즈 받을 때 명품 선물도 같이 받는다던데 자기는 반지만 덜렁 받았으니 주변에 창피해서 말도 못했다나?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힌다 진짜. 누나, 원래 프로포즈 할 때 명품 선물까지 껴서 같이 주는 거야? 그리고 요즘도 결혼할 때 남자가 돈 더 많이 내? 여자친구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여자친구 진짜 웃긴다. 누가 프로포즈 할 때 명품 선물이 기본이래. 그리고 요즘 결혼하는데 남녀가 어디 있냐? 성별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더 내는 거지. 그치? 맞지? 나는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 나한테 명품 선물에 40평대 신혼집 요구하는 데다 결혼식 비용도 내가 거의 다 부담하는데 본인 돈 쓰는 것처럼 펑펑 쓰는 거 보고 생각이 많아지더라. 나 어떡하지? 이 얘기 엄마랑 아빠는 모르지? 되도록이면 말하지 마. 속상해 하실라. 솔직한 심정으론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 하지만 아무리 내가 네 누나여도 더 이상 결혼에 끼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더는 얘기 안 할게. 네가 현명하게 판단 잘해서 진행하도록 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너무 여자친구한테 다 맞춰주지는 마. 결혼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둘 다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해야지. 그래, 누나 말이 맞다. 여자친구랑 요즘 이 문제로 너무 자주 싸워서 속상했는데 누나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무튼 알았어. 여자친구랑 의견 조율 잘해볼게. 또 물어볼 거 있으면 연락해도 되지? 당연하지. 언제든 연락해. 이럴 때 나이 많은 누나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니? 애들이 삼촌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시간 될 때 집에 놀러 오던지. 그럴까? 오랜만에 매형이랑 술도 한잔하고 싶네. 시간 맞춰볼 테니까 언제든지 말해줘. 응, 누나. 혁아, 너랑 네 여자친구 다음 주에 언제 시간 돼? 괜찮으면 셋이 저녁 먹자.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좋은 음식으로 몸보신도 해주려고 그래. 아, 여자친구랑? 글쎄,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많이 바빠? 아니, 신우이 될 사람이랑 밥 먹는 건 좀 불편하려나? 아직 많이 친하지도 않으니까. 정 부담될 것 같으면 차만 마셔도 좋으니 말이나 꺼내봐주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실은 누나. 응? 여자친구가 나보고 파혼하재. 뭐? 파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파혼이라니?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래? 둘이 자주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금방 화해하고 다시 잘 붙어 다녔다며. 결혼 때문이 아니라.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참. 아이 답답해.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 대체 왜 갑자기 파혼을 하게 된 건데? 그게 여자친구 말이 누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부담스럽대. 뭐? 10살이나 차이 나는 신우인데 자기 시집살이 안 시키겠냐면서 도저히 그런 거 못 견딜 것 같다고 지금 헤어지는 게 정답일 것 같다고 하더라. 잠깐만. 그니까 지금 나 때문에 파혼을 했다는 거야? 아니 누나 때문이라기보단 참나 기가 막혀서 누가 들으면 내가 예비 옳게 못 살게 군 줄 알겠다? 무슨 짓이라도 했으면 억울하진 않지. 전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밥 먹은 거 외에는 연락하지도 않고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뭔 소리야 대체?
진짜 나이 많은 신우이 부담스러워서 파혼하는 거래? 무슨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고? 느낌상 꼭 누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파혼 결심한 것 같아. 붙잡아 보기도 했는데 이미 마음 정리를 다 끝냈는지 되게 단호하게 싫다고 얘기하더라고. 도저히 파혼 물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보내줬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부모님은 아셔? 아니 최근에 파혼 통보 받아서 아직 말씀 못 드렸어. 사실 나 자신조차도 파혼한 게 실감이 안 나서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 잘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있어. 파혼한 거 알면 아버지 뒤로 넘어가셔. 누나 생각도 그렇구나. 아휴, 어쩌냐 내 동생. 결혼 준비하면서는 의견이 안 맞아서 힘들어하더니 이젠 파혼이라니. 진짜 나 때문에 너희들이 갈라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여가. 내가 전에 식사 자리에서 뭐 잘못한 건 아니겠지? 에이 아니야 누나. 누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여자친구가 파혼하자고 한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네. 그냥 결혼 준비하면서 나한테 많이 실망해서 결혼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 내렸을 수도 있지. 아니 힘들지? 누나가 뭐 도와줄 건 없고? 아니야 괜찮아 누나. 그냥 지금은 혼자서 생각 정리를 마저 하고 싶어. 나중에 또 연락할게. 그래, 알았어. 이럴 때일수록 끼니 거르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푹 쉬어. 알겠지? 꼭 연락해. 꼭이다. 안녕하세요, 이슬씨. 나 혁이 누나예요. 예전에 우리 가족이랑 다 같이 밥 먹을 때 번호 받아놓고는 연락은 처음 해보네요. 잘 지내요? 네? 혁이 누나요? 갑자기 무슨 일로? 저기 실은 혁이 때문에 연락했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설마 저희 파혼한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니 마마보이도 아니고 누나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요? 알아요. 제가 이렇게 둘 사이 문제에 끼어드는 거 진짜 황당하고 우스워 보이죠? 근데 너무 걱정돼서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주째 혁이가 집에 처박혀서 술만 마시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연락해도 안 받고 주변 친구들 연락도 전혀 안 받는다네요. 동생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속이 타는데 정말 미안한 부탁이지만 혹시 동생한테 전화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저보고 전화를 해보라고요? 제가 왜요? 이제 저랑 혁이 남남이에요. 그러니 굳이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혁이가 진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전화하는 게 어려우면 혹시 저한테 파혼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혁이가 충격이 컸던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를 모르다 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부탁 좀 할게요. 파혼 얘기를 해달라뇨? 오지랖도 태평양이지. 이보세요. 혁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건 정말 안타깝지만 냉정히 말해서 저랑은 이제 아예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언니한테 파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언니가 혁이보다 10살이나 많은 인생 선비여도 그렇지 왜 시키지도 않은 교통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떻게 동생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파혼 얘기는 이슬 씨랑 혁이 둘만 하는 얘기니까 염치 없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이슬 씨한테 연락한 거예요. 혁이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신우이 부담스럽다고 했다면서요? 진짜로 그것 때문이에요? 혁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동생이 이슬 씨 많이 힘들게 했나요? 아니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 진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희들 사이 일을 왜 캐물어요? 진짜 웃긴 사람이네. 만약에 진짜 나 때문에 파혼한 거면 다시 생각해봐달라 하려고요. 나는 이슬 씨 시집살이 시킬 생각도 전혀 없고 나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걸 할 시간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신우이랑 올케 사이니까 조금 마찰이 있을 순 있겠지만 이슬 씨가 결혼 생활을 못 이어나갈 만큼 내가 괴롭게 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좀 부담스러우면 내가 이슬 씨랑 최대한 안 마주치도록 노력할 테니까 진짜로 나 때문이면 파혼 다시 생각해봐줘요. 동생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둘이 서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 하나 때문에 헤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요. 언니 때문에 파혼한 거 아니에요. 됐죠? 그리고 어찌됐든 전 이제 파혼 물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잠시만요 이슬 씨! 이슬 씨! 동생 전 여자친구의 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저는 끈질기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 주책맞고 창피했지만 당시엔 동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생 전 여자친구가 파혼을 통보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끈질긴 연락에 지쳤는지 자포자기하듯 실토하더라고요. 나이 많은 신우이가 싫다는 건 핑계였고 동생의 경제력이 본인이 예상했던 수준이 아니라 파혼을 결심하게 됐다고요. 동생 직업은 연봉이 높기로 소문난 전문직인데요. 일을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취직하고 몇 년 동안은 자격증을 따겠다고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생긴 빚을 갚느라 모아둔 돈이 연봉에 비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전 여자친구는 평생 놀고 먹을 기대를 하며 동생과의 결혼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 사실을 몰랐던 전 여자친구는 평생 놀고 먹을 기대를 하며 동생과의 결혼을 추진했던 거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말문이 턱 막혔어요.
동생을 이용했다는 것도 화가 났지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열받더라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결국 참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슬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또 뭐예요 진짜. 끔찍이네 정말. 지난번에 카톡한 뒤로 혼자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아무리 누나여도 그렇게까지 참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본의 아니게 이슬씨를 너무 괴롭힌 것 같아서 참 미안하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말아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셨다니 다행이네요 뭐. 저 진짜 언니 때문에 환장하는 줄 알았다고요. 미안해요 이슬씨. 제가 좀 과했죠. 제가 혁이랑 10살이나 차이 나다 보니까 동생을 거의 제 아들처럼 키웠었거든요. 게다가 동생이 어렸을 때 병원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는데 제가 공부한다고 잘 챙겨주질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저한텐 참 애틋한 동생이자 아픈 손가락이라 저도 모르게 무리수를 둔 것 같네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었나요? 네? 뭘요? 아니, 제가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니까요? 이건 혁이 결혼하면 주려고 했던 건물 계약서예요. 이거 사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았는지. 이건 다다음 달이 만기인 적금인데 혁이 와이프 될 사람한테 살림에 보태 쓰라고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꾸준히 모았더니 벌써 8천이 넘은 거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언니? 솔직히 맘 같아선 하나뿐인 동생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저한텐 이게 한계였네요. 동생 결혼하는데 이런 선물까지 준비하셨다고요? 미쳤다. 이게 다 얼마야? 그러니까요. 저한테 동생이 오죽 애틋하면 이렇게 큰 선물까지 준비했겠어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유난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신다니까요. 뭐 어쨌든 이슬씨가 동생이랑 결혼했다면 건물이랑 적금도 주인을 찾아갔을 텐데 일이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깝네요. 언니 잠깐만요. 이런 게 있었으면 미리 말씀을 하지 그러셨어요. 언니가 선물 주실 걸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파는 생각도 안 했을 거잖아요. 네?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언니가 쓸데없이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랑 혁이 헤어지지 않고 백년해로 하라고 하늘이 보내준 귀인인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죠? 설마 파원 물으려고요? 당연히 물러야죠. 혁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헤어진 거였는데 언니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으니 굳이 헤어질 필요가 있나요? 혁이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빨리 다시 연락해봐야겠어요. 어머, 이걸 어쩌죠? 이젠 연락해도 소용없을 텐데? 네? 왜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혁이 지금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한동안 술독에 빠져서 살다 밑바닥 치고 나니 기운이 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등 떠밀어서 소개팅도 나갔는데 상대가 괜찮았는지 애프터 신청한 모양이에요. 이번 주 주말에 데이트하러 간대요. 아니 소개팅이라뇨? 저 때문에 팬처럼 지낸다고 할 땐 언제고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요?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이슬씨랑 나눈 얘기 동생한테 해줬어요. 그 얘기 듣더니 생각이 달라졌는지 금세 기운 차리던걸요? 이젠 예전 사람 다 잊고 새 인생 살아야 되겠다면서 한동안 안 가던 동호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그렇죠? 이슬씨 덕분에 동생이 많이 성장한 것 같네요. 고마워요 정말. 언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셨는데요? 설마 전부 다 얘기하셨어요? 제가 돈 때문에 파나자고 한 거 혁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얘기하지. 제가 뭐하러 숨기겠어요. 아무튼 이슬씨가 다시 생각해준다니 너무 고맙고 잘된 일이지만 타이밍이 잘 안 맞아 아쉽네요. 진짜 인연이라면 다음 생이라도 만나겠죠 뭐. 그래도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휴 아니에요. 이대로 끝내는 게 이슬씨한테 더 좋아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 동생이 저한테 이슬씨 얘기 듣더니 아주 쌍욕을 하더라고요.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면서 조상친이 자기를 구했다나? 아무튼 이슬씨 험한 소리 들을지도 모르니까 연락할 생각은 접어요. 본인한테 어울리는 남자 꼭 만나고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요 이슬씨. 언니 잠깐만요. 언니! 아가, 잘 들어갔니? 어머, 어머님,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방금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주신 반찬 정리한다고 연락이 늦었어요. 누가 먼저 연락하면 어떻니?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지? 아까 보니 옷을 얇게 입고 온 것 같던데 목도리도 하고 마스크도 꼭 끼고 다녀. 그러다가 몸 상할라.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럴게요. 그래, 그건 그렇고 혹시 반찬 꺼내 먹어봤니? 반찬들 집 오자마자 한 입씩 다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맛있던데요? 이런 말하면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어머님 음식이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태우긴. 아들 말이 네가 양념게장 좋아한다길래 오랜만에 솜씨 발휘해본 거야. 그리고 정한이가 묵은지를 그렇게 좋아한다며? 내가 잘 아는 식당에서 사온 것도 챙겨 넣었어. 안 판다는 걸 내가 사정사정해서 사온 거니까 남기지 말고 맛있게 먹으렴.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식당까지 가서 묵은지를 사오셨다고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으니까 다음에는 일부러 멀리까지 가지 마세요. 아니면 저랑 같이 가셔도 좋고요. 제가 운전할게요. 난 괜찮아. 오히려 난 너한테 더 못해줘서 아쉬운걸? 너 같은 애가 내 며느리라니.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자랑하고 싶은 심정이거든. 어머님도 참. 내 아들이지만 참 못난 놈인데 어떻게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했나 몰라? 대기업 다니는 것도 대단한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까지 좋잖아. 너 우리 아들한테 속은 거 아니니? 어머님 너무 재밌으세요. 속긴요. 남편이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저 결혼 잘했다고 부러워하는걸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데 안 부러워하고 배기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나라는 내가 구했지. 구해도 100번은 더 구했나 보다. 아무튼 반찬은 얼마든지 만들어줄 테니까 떨어지면 바로 말해. 알겠지? 어머님 다시 한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잘할게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고요. 에이, 해주긴 뭘 해줘. 내 며느리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든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 주실 거죠? 그래, 네가 그렇다면야 거절하나마. 우리 며느리 마음씨도 너무 곱네 그래. 오늘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느라 피곤하지? 푹 쉬고 내일 출근 잘해라. 네, 어머님도 푹 쉬세요. 다음에 또 봬요. 태아가 바쁘니?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아무리 바빠도 어머님이 쳐주시는데 시간 내야죠. 너 4월 8일에 시간 좀 비워놓을래? 4월 8일이요? 그때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시간을 비워놓으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너 성빈이 알지? 네 시조카. 저번에 한번 봤잖아. 아, 알죠. 걔가 그날 결혼을 하는데 네가 신부 가방 순위 좀 해줘야 될 것 같네. 네? 성빈이가 결혼을 해요? 아직 20살밖에 안 됐잖아요. 게다가 가방순이라뇨? 사실은 성빈이 걔가 여자친구랑 속도 위반을 했다지 뭐니. 그래서 배 나오기 전에 부랴부랴 식장부터 예약했대. 네 형님 지금 속 터져 죽으려고 그런다. 아무튼 아직 어린애들이다 보니 결혼식 문화 같은 걸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 성빈이 신부 가방순이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해본 친구가 없어서 구하기가 영 힘든가 봐. 그래서 네가 할 거라고 얘기해놨지. 네? 넌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아서 아직 기억도 생생할 테고 꼼꼼하고 야무진 게 가방 순위로 아주 딱이겠더라고. 괜찮지? 아니,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 가방순이를 해줘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거는 친한 친구가 해주는 거잖아요. 옆에서 신부 필요한 거 다 챙겨줘야 하고 신부한테 들어오는 축의금도 챙겨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면 신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마음 불편할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친구는 없을까요? 아니면 꼭 가방순이가 필요한지 신부랑 다시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축의금 들어오는 거 아니면 가방순이 안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뭐 얘는 가방 순위가 필요 없긴 왜 필요 없어. 뱃속에 애가 있는데 당연히 옆에서 거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그리고 네 시조카 와이프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지금 당장 얼굴은 몰라도 곧 가족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맡아서 해주렴. 응? 아, 어머니. 그럼 당장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이 왜 필요하니? 언제는 나한테 도와줄 일 있으면 편하게 연락하라더니 그냥 한 소리였어? 내가 주책 맞게 네 말을 덜컥 믿어버렸나 보다. 됐다 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이미 제가 한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게다가 시조카한테 중요한 이벤트인데 안면도 없는 제가 거기서 가방 순위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서. 참 우리 며느리 속도 깊다. 나랑 네 형님이 괜찮다는데 뭘 자꾸 걱정을 하고 그러니? 그런 거면 아무 걱정 말고 그날 그냥 가방순이 역할만 잘해주면 돼. 아무튼 그럼 해주긴 해주는 거지? 우리 며느리만 믿는다. 응? 아, 어머님이 그러시다면 해야죠. 역시 우리 며느리 된다고 할 줄 알았다니까? 어쩜 이렇게 착할까? 너무너무 고맙다 세아가. 세아가 나 뭐 좀 하나 더 부탁하려고 하는데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네 시조카 와이프 말인데 브라이덜 샤워? 그것 좀 해줄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며. 네? 저보고 브라이덜 샤워를 해주라고요? 그래. 이왕 하는 결혼식 기억에 남는 근사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고작 20살밖에 안 된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니? 근데 너는 능력도 좀 되고 하니 브라이덜 샤워 같은 건 일도 아니겠더라고.
그래서 네가 해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괜찮지? 어머님, 그거는 진짜 각별한 사이끼리 해주는 거예요. 가방순이는 그렇다 쳐도 브라이덜 샤워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못 해주겠다고? 설마 시조카 와이프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워서 그러니? 너 연봉 얼만지 아들한테 다 들어서 하는데 이런 걸로 아까워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가족인데 가족이 각별한 사이가 아니면 뭐야? 100번 양보해서 별 사이 아니라고 쳐도 네 시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능력되는 네가 이 정도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정말 낄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신부도 분명히 저보단 친구들한테 축하받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브라이덜 샤워를 꼭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가방순이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러운 일인데 브라이덜 샤워까지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못할 것 같으니 신부 주변 친구분들한테 다시 알아보시던지 아니면 브라이덜 샤워 안 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봐 주세요. 어머나,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쌀쌀 맞은 면이 있구나. 너 이러면 주변 어른들한테 미움받아 얘. 아직 20살밖에 안 된 애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네가 집안 어른으로서 보탬이 돼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네 연봉 생각하면은 브라이덜 샤워 여는 돈은 세 발의 피잖아. 돈을 그렇게 잘 벌면서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연연하면 어떡해? 따지고 보면 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직장 다닐 수 있는 거 다 가족 덕분이야. 겉보기에는 너 스스로 선택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족들이 가까이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편하게 원하는 일 할 수 있겠어? 요즘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며느리 일하는 거 싫어하는 시어머니랑 남편도 아직 많은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전혀 터치 안 하잖아.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니? 그니까 이번 기회에 보답하는 거라 생각하고 좀 해줘라. 응? 어머님, 자꾸 제 연봉 이야기 하시는데 솔직히 돈 얘기하실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가만히 앉아 놀면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연봉 받으려고 정말 매일 피땀 흘려서 일해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고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특히 아직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어느 정도 유대감이 있어야 제가 뭔가를 기꺼이 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곧 가족이 될 뿐이라지만 저는 아직 그분 얼굴은커녕 이름도 몰라요.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 부탁 때문에 가방순이까지 하기로 했는데 브라이덜 샤워라니 그건 너무 과한 부탁이세요. 저는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에휴, 그래. 네가 그렇다면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미 네가 한다고 큰애한테 말해놨는데 어쩌지? 네가 거절한 거 알면 엄청 실망하겠는걸? 앞으로 얼굴 볼 때마다 껄끄러울 텐데 괜찮겠니? 그것까지 내가 막아줄 수는 없거든. 이해하지? 네? 형님한테는 잘 둘러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둘러 말하니? 이미 네가 한다고 다 말해놨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어? 좀 그러면 네가 직접 큰애한테 얘기해볼래? 너 똑똑하잖아.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브라이덜 샤워 그냥 할게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배응망덕했네요. 받은 만큼 주는 게 도리인데 그렇죠? 제가 조금 더 행동을 확실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형님께는 예정대로 제가 할 거라고 말씀해주세요. 아마 그래. 이제라도 생각을 고쳤다니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가족들을 살뜰히 챙긴다는데 얼마나 고맙겠어. 아참, 근데 너 회사에서 화환 같은 건 안 보내주니? 그래도 가족 결혼식인데 좀 화려하고 비싼 걸로 보내주면 좋겠는데. 화환이요? 직계 가족이 아니라 회사에 말하긴 좀 그렇네요. 제가 직접 주문해서 보낼게요. 그럴래? 그래주면 너무 좋지. 아이고 든든해.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니까. 고맙다 정아야. 성빈아,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시간 괜찮니? 잠깐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안녕하세요. 보여줄 거라뇨? 뭔데 그러세요? 너희 엄마가 말씀하셨겠지만 내가 이번에 네 와이프 될 분 가방순이랑 브라이덜 샤워 해주기로 한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연락해서 감사 인사 남겼어야 했는데 결혼 준비로 바쁘다 보니 깜빡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감동했어요. 아직 감동하기엔 이를 텐데? 네? 나는 맨입으로 해준다고 말한 적 없어. 사례로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리스트 작성했으니 한번 확인해 볼래? 사례라니. 이게 다 얼마야? 결혼할 때 도와주는 사람한테 사례하는 게 도리거든. 근데 원래 이렇게 비싼 것들을 주는 건가요? 아직 너랑 네 와이프가 어려서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가격대 있는 거 선물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도 가족이라고 선심 쓴 거야. 저희가 감당하기엔 너무 과한데 조금 더 저렴한 걸로 드리면 안 될까요? 과하다고? 너희 나이 생각해서 더 저렴한 걸로 고른 건데 그럼 돈 좀 모아서 나중에 주는 건 어때?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너희 할머니께서 가족끼리라도 감사 표현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 나 가방순이랑 브라이덜 샤워 준비한다고 팀원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연차도 냈어. 제대로 보답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할머니가 분명 뭐라고 하실걸?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저희 그냥 브라이덜 샤워 안 할게요.
가방 순위도 그냥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전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만 들었지 이렇게 사례까지 해야 되는 줄 몰랐거든요. 만약에 알았으면 아예 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이제 와서 말 받고 죄송합니다. 어머, 그래? 몰라서 그런 건데 뭐가 죄송해. 괜찮아. 내가 꼭 해주고 싶었는데 아쉬워서 어째? 와이프 속상하지 않게 잘 말해줘. 그럼 결혼식에서 보자. 네, 감사합니다. 시조카에게 돈으로 겁을 준 건 미안했지만 덕분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결됐습니다. 제가 보낸 선물 리스트를 보고 놀란 시조카는 바로 형님과 어머님께 가방 순위는 물론 브라이덜 샤워도 안 할 거라며 완강하게 나갔고 결국 모든 것이 취소됐거든요. 이후 형님과 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시조카 부부가 자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성비 좋은 업체들을 연결해 주었고 나름 축의금도 두둑히 내고 왔습니다. 시조카 앱으로 직접 가방 순위와 브라이덜 샤워를 안 한다고 한 데다 제가 이렇게까지 결혼식에 도움을 주어서 그런가 그 이후론 째려보긴커녕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저에게 부탁하는 빈도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그만큼 연락도 자주 안 해서 편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답니다. 형님, 집은 잘 들어가셨나요? 올케. 안 그래도 방금 어머님께 잘 도착했다고 전화드린 참이야. 올케도 집에 잘 도착했지? 이번 모임도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 아이, 제 덕분이긴요. 형님께서 먼저 모임 얘기 꺼내주신 덕분이죠. 아버님 은퇴하시고 부쩍 우울하셨는데 식구들끼리 정기적으로 놀러다니는 이후론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애들이랑 아주버님 챙기느라 정신 없으실 텐데 신경 쓰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잘 보조했어야 하는데 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동안 너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신경 못 쓰긴 괜찮아. 나는 전업주부지만 올케는 회사 다니잖아. 그건 그렇고 요즘 내 동생은 어떻게 지낸대? 타지에서 밥은 잘 챙겨 먹나 모르겠다. 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많이 힘든가 봐요.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요. 며칠 전에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너무 안 좋길래 남편이 좋아하는 한국 과자랑 제품들 바리바리 싸서 택배로 보냈어요. 그래?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닌가 보네. 아무튼 올케도 참 고생이 많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떨어져 지낸다니. 내 동생도 올케도 많이 외롭고 쓸쓸하겠어. 올케는 동생 따라 뉴욕 갈 생각 없다고 했지? 가면요 좋겠죠. 근데 타지에서 지내는 게 뭐 쉽나요? 물가도 너무 비싸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만족하고 있어서 일단 한국에 있으려고요. 남편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고민해보자 했고요. 그래. 근데 둘 다 결혼 전부터 결혼하면 애부터 갖겠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더 아쉽다. 네, 안 그래도 남편이 요즘 입만 열면 아기 얘기예요. 저도 준영이 같은 아들 나오면 소원이 없을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 오늘 준영이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 잘생겨져서 깜짝 놀랐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마냥 어린애 같고 그랬는데 고등학생 되더니 키도 훌쩍 크고 얼굴도 많이 성숙해졌더라고요. 나도 요즘 아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냥 키만 큰 아기 같았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남자가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진영이 학교에서 인기 진짜 많겠어요. 여자친구 있겠죠? 여자친구는 무슨. 준영이 걔가 은근히 쑥맥이라 여자한테 말도 잘 못 붙이는 것 같더라. 수험생 아들 둔 엄마 입장에서는 차라리 다행이지 뭐. 준영이도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대. 여자친구가 없다고요? 진짜 의외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여자애들이 엄청 따라다니게 생겼는데 게다가 공부에 집중하겠다니 어쩜. 성격도 형님 닮아서 성실한가 봐요. 든든하시겠어요 형님. 아이고 됐어. 날 닮기는 민망하게 무슨. 얘기해보니까 말투나 생각하는 게 형님이랑 아주 붕어빵이던데요 뭘. 아무튼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앞으로도 기회되면 자주 데려오세요. 너무 갇혀서 공부만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글쎄 애가 사춘기다 보니까 가족보다 친구들이 더 좋을 때라서 모임 같이 가자고 하면 요리조리 피하더라고. 에이 그래도요. 준영이 성인 되면 더 안 올 텐데 지금 부지런히 가족들이랑 교류해야죠. 그니까 다음에도 꼭 데려오세요. 올케가 준영이 오랜만에 봐서 진짜 좋았나 보네. 그래 알았어. 말해볼게. 네 형님.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푹 쉬시고 다음 모임 때 봬요. 올케 잘 들어갔지?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어. 네 형님. 오늘 진짜 더웠죠. 실내에 있었으니 망정이지 밖에서 움직였으면 어머님 아버님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근데 올케 있잖아. 네? 오늘 옷 되게 예쁜 거 입었더라? 평소에 입던 거랑 다른 스타일이던데 새로 산 거야? 아 옷이요? 네 최근에 새로 샀어요. 형님 눈에도 예뻐 보였나 봐요. 다행이다. 예쁘긴 한데 가족 모임에 입고 오기엔 좀 상의도
팔뚝도 많이 파이고 스커트도 너무 짧아서 가족들이 보기엔 불편함을 느꼈던 모양이더라고. 아, 그랬나요? 평소에 입던 거랑 다르게 노출이 있으니까 우리 남편, 준영이까지 전부 민망해하는 눈치였어. 갑자기 왜 그런 옷에 꽂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전부 활동적이어서 모임 때 움직일 일이 많으니까 다음엔 되도록 편하게 입고 와. 요즘 너무 덥기도 하고 저는 그 옷이 편해서 입은 건데 가족들이 그렇게 느꼈다니 자제해 볼게요, 형님. 작년에도 똑같이 더웠었는데 그땐 그런 옷 안 입었었잖아. 취향이란 게 어제 오늘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암튼 내가 너무 오지랖 부리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얘기하는 거야. 올케가 워낙 날씬하니까 그런 옷 잘 어울리는 것도 맞는데 그래도 가족 모임에는 시부모님 생각해서 단정하게 입으면 좋겠어. 아, 네. 조언 감사해요, 형님. 노력은 해볼게요. 근데 요즘 날이 진짜 너무 더워서 단정하게 입다가 쪄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 노력해준다니 고마워. 그럼 푹 쉬고 다음 모임 때 보자. 제가 좋게 돌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올케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노출 있는 옷만 골라 입었어요. 처음에는 올케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올케가 제 아들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노출 있는 옷을 입은 채 아들에게 은근슬쩍 스킨십을 하더니 나중에 맛있는 걸 사주겠다면서 주말에 불러내기까지 하더라고요. 올케가 아들을 남자로 보고 있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민망했지만 올케 행동에 아들이 불편해하기도 했고 아무리 예쁜 조카라도 과하게 들이대는 올케 행동이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죠. 올케,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어디야? 아, 형님. 제가 운전 중이라 카톡을 이제 봤네요. 저 지금 거의 다 도착했어요. 도착하기 전에 카페 들러서 커피 사가려고 하는데 형님은 아메리카노 드시죠? 준영이는 뭐 좋아해요? 에이드 같은 거 사갈까요? 그런 거 안 사와도 돼. 오늘 그런 거 맞을 시간 없거든. 바로 봉사활동 가야 해서 말이야. 네? 뭐 봉사활동이라뇨? 저희 오늘 고스톱 치다가 저녁에 한식 뷔페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계획은 그거였는데 봉사활동으로 바꿨어. 사실 내가 종종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니거든? 근데 준영이가 식구들이랑도 같이 봉사활동 가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더라고.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두 분도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셔서 흔쾌히 좋다 하시더라고. 올케한테는 내가 미리 연락을 했어야 됐는데 봉사활동 담당자랑 연락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제야 얘기를 하네. 미안해 올케? 유기견 봉사활동이라니 갑자기 일정을 이렇게 바꾸시면 어떡해요? 봉사활동 가는 줄 알았으면 옷도 다른 거 입고 신발도 운동화 신었을 텐데.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일정이 그렇게 됐네? 설마 올케 오늘도 파인 옷 입었어? 당연하죠. 평소에 입던 것처럼 입고 왔다고요. 날이 아직 많이 덥잖아요. 그냥 봉사활동은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진짜 어렵게 마련한 봉사활동 자리라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요즘 봉사활동도 티켓팅 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하거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빠지면 페널티 받아서 나중에 봉사 가고 싶어도 못 가. 일단 이번만 좀 참고 해보자. 응? 급한 대로 우비 사갈 테니까 그거라도 입고 해. 근데 준영이 또 같이 가는 거죠? 얼마 전에 부산 놀러 갔다가 준영이 생각나서 간식 사왔거든요. 아, 어쩌지? 오늘 준영이 못 오는데 갑자기 학원 보충이 잡혀서 말이야. 본인이 가자고 한 봉사활동인데 자기만 쏙 빠져서 너무 아쉽다고 한참 툴툴대다가 갔어. 준영이가 안 온다고요? 오늘 온다길래 신경 써서 챙겨온 건데? 애 공부하러 간 거니까 너무 아쉬워는 마. 간식은 나한테 주면 내가 대신 전달해줄게. 아무튼 올케, 일단 내가 우비를 사가긴 할 텐데 오다가 옷가게 보이면 티셔츠라도 사 입어. 파이거나 찢어진 거 말고 정상적인 걸로. 알겠지? 네, 형님. 형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올케. 왜? 무슨 일 있어? 형님 혹시 저한테 뭐 악감정 있으세요? 아님 제가 형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다던가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악감정이라니. 내가 올케한테 악감정 가질 게 뭐가 있겠어. 그게 아니면 왜 매번 이렇게 모임 장소를 갑자기 바꾸시는데요? 그것도 제가 불편해할 곳으로만요. 오늘도 그래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라니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올케 많이 불편했어? 근데 올케 취미로 운동 다니지 않아?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단조롭게 밥 먹고 뭐 구경하러 가는 것보단 이색적이고 재밌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건데 올케가 별로였더니 당황스럽네. 어쩐지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다들 즐거워하는데 올케 혼자 표정 안 좋더라. 형님, 제가 오늘 간 곳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제가 입는 옷 스타일 다 아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면 미리 말씀을 좀 해주셨어야죠. 이런 옷 입고 어떻게 그런 격한 활동을 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내 운동복도 빌려줬잖아. 그리고 이제 여름 다 지나고 초가을이라 노출 있는 옷 더는 안 입을 줄 알았지. 그런 옷을 꼭 입어야만 하는 이유라도 있어? 왜 그렇게 노출 있는 옷을 고집하는 건데? 아무리 올케랑 나랑 세대 차이가 좀 난다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 말이 나왔으니 얘기해보자. 뭘요? 전에 내가 올케 옷 가지고 부탁한 거 기억나지? 가족들 모임 올 때는 그런 옷 자제해달라고 말이야. 그런데 굳이 그런 옷 입어놓고 본인 불편하다고 불평하면 내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지 않겠어? 노출 있는 옷 입을 거면 불평하지 말든가 아니면
애초에 그런 옷을 안 입는 게 맞잖아. 내 운동복까지 빌려줬는데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런 옷을 꼭 입어야만 하는 이유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전 단지 자꾸 일정을 맘대로 바꾸시는 게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라고요. 솔직히 몇 시간만이라도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형님 옷 빌려 입을 일도 없었어요. 다 와서야 일정 바뀐 거 말씀해 주시는데 제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제 맘대로 옷 골라 입겠냐고요. 저한테도 준비할 시간을 좀 주세요. 네? 아니 올케, 가족 모임에 무슨 준비가 필요한데? 가족들 중에 그렇게 꾸미고 오는 사람 올케밖에 없어.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나랑 남편이랑 준영이도 집에서 입던 편한 옷 입고 가잖아. 혹시 가족들 중에 잘 보일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옷도 그렇고 화장도 곱게 하고 오는 거 보면 점수 딸 사람이 있기는 한가 본데 혹시 아버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가? 제가 아버님한테요? 절대 아니에요 형님. 제가 아버님한테 잘 보여서 뭐예요? 말도 안 돼 진짜. 그럼 뭐 내 남편? 아니에요. 그럼 혹시 우리 준영이야? 에이, 나이가 10살도 넘게 차이 나는데 설마. 저 준영이라뇨. 누가 들을까봐 겁나네요. 전 갑자기 모임 일정 바꾸는 게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농담한 거 가지고 뭘 이렇게 벌쩍 뛰어? 올케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서 웃게 해주려고 그런 거지. 아무튼 오늘 일은 내가 미안하게 됐어. 되도록이면 일정 바뀐 거 미리 말할 테니까 올케도 가족 모임 올 땐 편한 옷 입는 방법도 고려해봐. 전에는 항상 편한 옷 입고 다녔으니까 다시 편하게 입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건 뭐 그건 그렇고 이건 딴 얘기인데 갑자기 왜 그런 옷을 입게 된 거야? 생각해보니까 올케가 옷 입는 게 너무 갑자기 변한 것 같아서 세상 궁금해져서 말이야. 언제부터였지? 준영이 고등학교 올라간 이후부터였나? 제 옷 취향이 뭐가 어때서요? 살다 보면 취향이 달라질 수도 있지. 준영이 얘기가 계속 왜 나와요? 아니면 말고 시기가 그렇다는 건데 뭘 그렇게 놀라? 준영이 관련해서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없어요. 없다고요. 진짜 다음부터 제대로 챙겨 입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또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이제 진짜 꽁꽁 싸매고 갈 거거든요. 난 의심받는데 뭐가 좋다고. 잘 생각했어 올케. 어쨌든 오늘 고생했는데 푹 쉬어.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